네, 매주 금요일이죠.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연말이라서 의사 일정도 바쁘시고 개인 일정도 두 분 다 바쁘시죠? 지금 김영우 의원님 요새 무지하게 바쁩니다. 송년회도 많고요. 많아요. 저는 특히 포천하고 가평인데 네. 두 지역 아닙니까? 송년회가 뭐 하루에 뭐 4-5군데씩 있으니까요. 예. 체력적으로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오늘 또 중요한 일도 있으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두 분 다. 예. 오늘 할 얘기는요. 지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뭐라고 해요? 논란은 아니고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분이 지금은 뭐 전 감찰반원이죠. 폭로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민간인 사찰 얘기로 좀 번지고 있고 국회에서는 뭐 일단 청와대도 고발을 했고 이쪽 자유한국당에서도 고발을 했죠. 청와대 쪽은. 우리는 청와대를 했죠. 네, 청와대 쪽을 고발을 했고 고발 전까지 됐고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하니 많이 뭐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민간인 사찰로 넘어간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민간인 사찰로 보이는 듯한 의혹이 보인다. 이게 좀 애매한데 자, 이 부분 먼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이 청와대가 민간 사찰한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한 거다. 단언하실 수 있어요? 단언할 수가 있죠. 제가 저희 당에서도 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김태우 이 수사관이 만들었다고 하는 보고서의 제목만 봐도 그냥 다 나와 있어요. 뭐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또 캠코 상임이사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자금 모금 시도 그다음에 전직 총리 장남 문제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인 사찰 문제 또 진보 교수 사찰한 거 이거 자체는 완벽한 민간 사찰이에요. 이게 무슨 공공 사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사찰의 진술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을 청와대가 뭐 미꾸라지 운운하면서 김태우 수사관 꼬리 자르게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은 문정부 인사 DNA에는 뭐라 그랬죠? 민간 사찰이라는 게 없다.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인데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인사, 문정부 인사의 피해는 민간 사찰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가 막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지금 김영우 의원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과연 그러면 진짜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의식적 목적적으로 수집했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지금까지 나온 해명을 보면은 각 특감 반원들의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기획이나 지시가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자유롭게 자기가 주제를 선정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해서 정보를 모은 다음에 그걸 올리게 되면 소위 말하는 데스크라는 데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법령의 범위에 위배되는 정보들은 거른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미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경우에는 수차례 경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거 왜 가지고 오냐?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라. 앞으로 이런 거 수집하지 마라라고 얘기가 됐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이고 목적적인 어떤 정보 수집 활동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행위 태양을 좀 봐야 되는데요. 과거 판례에서 민간인 사찰의 행위 태양을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뭐 탐문 채집 뭐 등의 방법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비밀 수집 관리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어떤 행위 태양이 있었느냐도 봐야 됩니다. 행위 태양이요? 네, 행위의 모습. 양태, 예를 들어서 양태. 예를 들어서 그냥 떠도는 풍문을 듣고 정리했다든지, 또는 언론 보도되는 걸 정리했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그거를 이제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민간인 정보가 일부 이제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그게 어떤 목적으로 작성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정책 수립을 위하거나 또는 범죄에 단서가 있어서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이제 직무 범위에 벗어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 정부가 사실 출범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 MB 정부를 민간 사찰했다 해가지고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민간 사찰 정권으로 낙인을 찍었는데 지금 보면은 문 정부는 좀 더해요. 그 정도를 봐서 더하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래도 뭐 국정원에서 무슨 댓글 조금 달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전 정권을 조금 달진 않았죠. 많이 달았죠. 아유, 근데 거기 본질 보면은 예, 조금 달았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저거고. 근데 문 정권은 지금 국정원을 시킨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직접 나선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저 앵커께서도 이제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기자예요, 지금도. 네. 우리가 보통 기사 작성할 때도 그 아이템 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죠. 첩보 정보기관도 그런 그 첩보 정보 이것을 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회의도 하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개별 지시도 하죠. 직속 상관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6급이라고 하지만요. 이 수사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청와대 직원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청와대가 한 것이에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가 민간 사찰한 건데 이것을 불리하다고 해서 갑자기 꼬리 자르고 또 수사 들어가고 입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그 가치하고는 동떨어졌다 생각해요. 분리해서 꼬리를 자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굉장히 과감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했죠. 특감반은 전원을 각 소속 부처로 돌려보낸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은폐하려고 했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조국 수석은 지금 그대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아직 이제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직 가려져 있는 건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언론을 정리를 했는지 누구를 사찰했는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꽤 오랫동안 한 1년여 동안 이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관리 감독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약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식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떠도는 풍문을 듣고 또 증권과 찌라시 같은 거 듣고도 김태우라는 이 분은 다른 특감반원하고 달리 본인의 어떤 그 성실함이라든지 본인이 열심히 일한다는 걸 좀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찌라시 같은 내용도 바로바로 그냥 얘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위에다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데스킹 단계에서 정말 많이 걸러지고 이런 걸 왜 갖고 왔냐 그러면 그냥 재밌잖아요.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범죄입니다. 좋은 일에 쓰려고 돈 훔쳐도 그게 범죄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김 의원님 전제는 뭔가 이 정보를 개인의 어떤 또 민간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뭐 망언을 했든 미행을 했든 이러면 사찰이 되는 건데 그냥 증권가 찌라시나 들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올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뭐 정보 활동을 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지인으로부터도 많은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래도 그게 문서화되고 김영우 의원님 문서화되고 그게 정보 보고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사찰이 되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그 100여 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너무 자의적인 기준이세요. 다 보고서로 작성된 것도 아니라고. 박주민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었고요. 김영우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목록을요 자유한국당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김태우 수사관은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는 언론한테만 제공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걸 어디서 받은 거죠?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러니까 무슨 문건 이렇게 폭로가 되면은 늘 이거 어디서 왔냐, 누가 줬냐. 자유한국당이 제일 잘하시는 거죠. 경로를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넷에 있는 문건을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폭로를 했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폭로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캐비넷 문건이요? 아니 그때는 캐비넷에서 어떻게 문건을 구했는지 밝혔죠.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김태우 수사관 그냥 뭐 수사한다 그러고 입을 틀어막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문건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원내대표가 아니잖아요. 김태우 수사관 입을 막았으면 저분이 저렇게 언론에 많이 인터뷰를 하겠어요. 김태우 수사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일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 이제 지금 논란의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이 사람, 그러니까 김태우 전 감찰반원, 지금 김태우 씨가 이 비위의 비위 의혹의 당사자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서 어떤 무리하게 어떤 청와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폭로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김영우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다른 봐야 사안이다. 돼요. 그럼요. 비위가 있는 거는 있는 거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민간 사찰한 것을 폭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청와대는 이 사람을 미꾸라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저는 미꾸라지의 말을 오히려 믿어요. 청와대 자체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수사를 앞둔 굉장한 약자입니다. 권력의 면에서는 청와대보다. 이런 사람이 지금 어제도 어디 언론사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기는 팩트의 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팩트의 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수사를 앞둔 사람이 지금 허위사실 공포해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김태우라고 하는 이 수사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황상 좀 신뢰가 가요. 박주민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와대가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김영우 의원님의 의견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거는. 아니 그 분리해서 볼 필요도 있지만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렇게 그 공개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의도나 목적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해명하고 다른 부분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 이유 같은 거, 배경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비위를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이 참작이 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좀 더 붙이면은 지금도 얘기 나왔지만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했다. 입을 막으려고 했으면은 어떻게 인터뷰를 다 하고 그러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언론에서 하는 얘기죠. 자유한국당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이게 제2의 박관천 사건이다.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이 박관천 사건 때 이제 일부가 폭로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 제가 여당일 때인데 그때 새누리당 때 박관천 사건 일어나고 정윤회 문건 파동 일어나고 십상시 얘기 일어났을 때 저는 그때 그 청와대 수석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여당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나중에 정권의 위기로 귀결이 돼요. 결국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관계를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께서 나서서 지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빨리 밝혀서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은 밝히기 전에라도 사죄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조국 수석은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감찰 반원이 활동한 것은 민정수석실 내에서 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조국 수석도 입을 열어야죠. 국민께 사죄를 해야죠. 그리고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 수사와 조사로는 이 진실을 밝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은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박관천 사건하고 굉장히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달라요? 자, 박관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문건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십상시 문건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김태우 수사관이 그나마 막 주장하고 있는 최고 수위의 권력자가 누구냐면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된 의혹이에요. 공식자로 보면요. 근데 우윤근 지사에 관련된 의혹은 이미 이제 언론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 해명이 된 거죠. 없어요. 권력자에 대한 게. 그것도 지금 고소 명예훼손으로 우윤근 이제 고소 검토하고 있죠. 그리고 뭐 차용증까지 다 공개가 됐고. 그러니까 박관천 사건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건이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걸 갖고 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다른 프레임을 갖고 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김영우 의원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자, 수석 물러나야 된다. 조국 수석 특히 수석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박주민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폭로되는 내용이 뭐 권력의 핵심들 네. 뭐 그래서 뭐 그걸 덮기 위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비위가 드러나자 그 비위를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것들을 프레임 삼아서 꺼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야당이나 언론에서 취하고 있는 공세 중에 일부 또는 뭐 심지어는 야당이 취하고 있는 공세의 대부분은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뭐 따라가지고 조국 수석이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질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네. 아니다. 근데 네. 이제 어떤 결론이 나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된 어떤 조치는 취해야 된다. 결론이 만약에 정말 심각하다라고 네. 뭐 나온다면은 뭐 당연히 국정조사도 지금 상황에서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 국정조사를 그럼 김영우 의원님 그 국정조사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네. 지금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거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이 사건은 심각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청와대 직원이 민간 사찰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 사찰의 대상이 권력자든 아니면 권력이 없는 일반 국민이든 네. 그 사안의 중대성은 똑같은 겁니다. 네. 권력자에 대한 정보 보고는 중요시하고 일반 기업인이나 언론인이나 일반 교수나 네. 이런 그 일반 국민들에 대한 사찰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진상조사단 구성을 해야죠. 우리는 했죠. 우리는 했는데 정치권에서의 진상조사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한계가 있죠. 우리가 무슨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아니면 안 되고 그 조국 수석이나 다른 수석들도 그냥 물러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조사를 받아야죠. 아니,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특검도 요구하고 두 가지 다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가능한 거를 전부 다 주장해야죠. 왜냐하면은 사안의 중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사찰이고 그다음에 또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네. 이거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열어서 그러면 이제 청와대 인사들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 열어가지고 청와대 쪽 불러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좀 해명할 거 해명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운영위가 뭐 열리면은 사실 한두 가지 이슈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겠죠.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들끼리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율하고 있다.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쟁점이 운영위원회가 열려도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민정수석은 출석을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당사자가 이제 최고 책임자 중에 하나가 조국 수석인데, 민정수석인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박주민 의원님?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봤을 때, 저희들은 명백히 지금 이 상황은, 비위를 감추기 위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허위 또는 과장 폭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 수석이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절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또 조국 수석에게 없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또는 정치 공세를 위해서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반대 입장을 명백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우 의원님은? 저는 그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죠. 조국 수석도 운영에 나와야 되죠. 지금 문 정권은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뭐만 하나 있으면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밝히자고 그랬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문 정부는 또 문 정부의 출범 그 취지와 맞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민간 사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정작 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실을 밝히는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하죠.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죠. 이것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죠. 그렇지 않으면 조사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의미에서도 고소고발이 청와대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요. 검찰 수사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 과정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 또는 검찰 수사를 위해서 고소고발하는 게 뭐 입막음용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방금도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언론 인터뷰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 사실상 뭐 이렇게 그럼요. 지위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이제 대상이 민정수석실 산하인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거는 뭐 검찰 수사 결과를 보시면은 뭐 아실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운영위는 어쨌든 여야가 지금 협의하고 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저도 이게 왜냐하면 당사자들 얘기를 좀 기자들한테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근데 이제 사실 국회에 나오면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형태가 되니까 좀 지금 근데 어떨까라는 생각도 국민들이 들어요. 실망하는 것은 특히 우리 뭐 야당도 그렇지만 실망하는 것은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그 홍보수석은 김태우 수석을 미꾸라지 뭐 6급 수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꾸라지 그러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미꾸라지 키우는 무슨 양어장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양어장이요? 그럼요. 그다음에 그 문정부 인사들은 인종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냐. 그 DNA에 민간 사찰은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오만불손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념에 빠지면 정말 개념이 없구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느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청와대 대응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 계속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이게 실제로 뭐 민간인 사찰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런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너무 끌려다니고 이 지휘 체제가 좀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하기로 했대요. 과거처럼 무슨 그 뭐 진짜 은폐를 한다거나 누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조를요. 팩트로 따박따박 대응하자라는 기조였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김태우 수사관이 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팩트로 그건 이렇다라고 계속 반박을 해왔던 거죠. 팩트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불리하면 불순문이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정보 정책 자료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청와대 얘기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여야 간의 협의, 검찰 수사 다 지켜볼 내용들이 많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1분밖에 안 남았네. 김생태 의원 딸 채용 의혹 이거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이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됩니까? 전형적인 물타기죠. 갑자기 전형적인 물타기다. 전직 원내대표 7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말로 정말. 그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김성태 의원 그 딸 채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당장 뭐 국정조사 대상으로 뭐 포함시켜야 된다. 그걸 위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니네. 근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김성태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어요. 근데 뭐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거 조사는 하고 있나요? 어떻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제 이제 김성태 의원이 쭉 그 자세하게 우리 모든 그 의원들한테 보낸 그 편지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혀 뭐 이상한 게 없더라고요. 임시 채용됐다가 공채 시험 봐가지고 됐고 받을 연수 다 받았고 그런데 7년 전 일을 갑자기 그래서 과거에 김성태 원내대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자기가 원내대표 시절에 자기를 사찰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바로 이 문제 제기한 거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만약에 조금 더 커진다면 다음에 한번 다루면 될 것 같고요. 박주민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짧게라도 어떤 부분이요? 김성태 의원 관련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필요하다면은 뭐 국정조사의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최고의 정치 한국당 김영우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